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사례집들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객체 부분과 주체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장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날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에 월차임 300만원에서 공장 용도로 임대차를 하였는데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품의 창고 등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여기에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에 보시면 이 법은 상가건물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어린이집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5년에 보증금 월세를 6천만원, 230만원으로 계약했고 임대차 만료일은 2018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 그것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어린이집은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근거에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는 답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근거도 상가건물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점포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보호 대상 여부인데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세탁소를 운영 중인 분이 2년 정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어 있는 상가건물이어야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를 합니다. 이번에는 보호 대상인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질의 내용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인데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하는 질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절차 또한 내국인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할관청 민원여건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즉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제1항 제4호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고요. 체류지를 가산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전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근거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경우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하는 질문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가건물보호법 제10조의 4에 보면 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회수기의 비용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설명 근거에서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임차물을 제3자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 있게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를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표현됐기 때문에 권리금의 회수는 임차인만이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명의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상담 내용은 결혼하고 사는 부부가 향후 이혼할 예정인데 그 임차인의 주의를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의 여부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임대인은 먼저 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되고요. 전 임차인에 해당하는 남편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자가 남편에서 부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부인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아닌 그 법인 직원과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상담 내용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확인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는 질의 내용인데요. 먼저 법인의 적법한 의사에 의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도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표자 진위를 확인하고요. 회사가 큰 경우에는 보통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사용인감 사용에 대한 법인인감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엔 그 대리인인 소속 직원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보증하는 사용인감계, 마찬가지로 사용인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한 법인 대표의 신분증 복사본, 또한 그 직원이 법인의 소속이란 것을 사용하는 사용증명인 위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속 직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사례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대상, 적용 범위를 주체, 객체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